중국이 한국에 대한 야욕을 막아서기 위해 미국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근 중국은 한복, 아리랑, 김치 등 한국의 문화에 대해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며 이른바 문화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복은 최근 중국 드라마와 게임 등에 계속해서 등장시키며 자신들의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리며 중국의 이러한 억지를 저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UN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미국에서 열린 2021 코리아 위크 한복 패션쇼는 한복 고유의 멋을 보여주었는데요.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윤상수는 지난달 30일 UN이 헌장 초안이 최초로 작성된 장소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페어먼트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대한민국 UN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2021 코리아 위크 한복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복의 날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만큼 한국의 복식 문화를 통한 문화외교 차원에서 기획되었는데요. 이번 한복 패션쇼는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의 협력과 정사무엘 총감독과 함은정 디자이너 등 연출팀을 미국으로 파견해 샌프란시스코 주요 내빈과 재외동포 및 현지인들에게 한복을 통해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제문화행사 전문 연출가인 한문화외교사절단 정사무엘 단장의 총연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한복 홍보대사 겸 한복외교사절단으로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함은정 디자이너의 작품들로 꾸며진 이번 한복 패션쇼는 화려한 무대로 관객들의 환호와 감탄을 자아내게 했죠. 한편 이러한 한복의 인기는 한류 스타들의 생활 한복을 선보이며 해외 팬들에게 한복의 관심과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정국이 오사카로 출국하면서 공항 패션으로 생활 한복을 선보이며 당일 해당 쇼핑몰 온라인 사이트 서버가 다운될 만큼 방문자가 폭주하기도 했었죠. 또 정국이 입은 이후 업체 측은 평소보다 매출이 10배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등 해외 주문부터 BTS 두바이 콘서트 전 4천만 벌 단체 주문까지 들어왔었는데요. 2030 젊은 층의 구매도 높아졌다며 생활 한복은 국적 불문, 나이 불문한 패션 아이템으로 입지를 굳히는 등 다양한 연쇄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콜드플레이 멤버들이 각기 다른 색의 생활 한복을 입고 있어 이목이 쏠렸죠. 이처럼 세계적으로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윤상수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복의 날 25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양국의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복 패션쇼에서는 2020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수상한 최은지, 최고은, 홍마리 한복 모델이 미국 모델들과 함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 각 모델들이 런웨이를 마칠 때마다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런웨이가 끝난 후 모델들이 모두 무대에 섰을 때는 관객 천원이 기립박수로 마무리되었죠. 한편 미국에서는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지법 판사의 한국계를 또 지명할 예정인데요. 한국계 미국 법관들이 연방법원 판사로 잇따라 발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한국계 존 H. 전 판사를 워싱턴주 서부연방지방법원 판사, 진수고타 판사를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했는데요. 앞서 첫 한국계 여성 항소법원 판사에 루시고 판사를 지명한 데 이어 세 번째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루시고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지명했었는데요. 한국계 여성 판사가 연방고법 판사에 지명된 것은 고 판사가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전 판사와 오타 판사를 포함한 14명의 법관 지명자를 발표하며 모든 후보자는 탁월한 자격과 경험을 갖췄으며 법치와 헌법에 헌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판사와 오타 판사에 대해서는 각각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의 첫 아시아계 남성 판사,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첫 아시아계 여성 판사라고 의미를 부여했죠. 이어 이런 선택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다양성을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백악관과 주법원에 따르면 전 판사는 컬럼비아대 졸업 후 코넬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코넬대 재학 기간에는 코넬로 리뷰 편집자로 활동했으며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8년까지 워싱턴주 시애틀 킹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워싱턴 중앙소법원의 판사로 근무하여 현재 워싱턴주 법원연구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죠.
또한 그는 워싱턴 학생장학재단의 아시아 변호사협회 이사회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오타 판사는 예일대 학부를 거쳐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오멜 베니 및 마이어스 등의 로펌 변호사와 토머스 제퍼슨 법대 조교수를 거쳤죠. 2011년부터 캘리포니아주 검찰에서 소비자 보호 전문 검사로 일하다 지난해 12월 샌디에이고 카운티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는데요. 그는 변호사 클럽 여성옹호위원회 공동의장을 맡는 등 여성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이 미국을 역전하며 기적이 일어났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한참 뒤처져 있던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접종을 늘리면서 미국과 유럽을 추월했다고 보도했는데요. NYT는 백신에서 뒤처졌던 아시아는 어떻게 접종을 활성화했나라는 기사로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다 백신 도입에서 뒤처졌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최근 백신 접종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반복되는 록다운과 지긋지긋한 방역 규제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NYT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가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건수에서 미국을 넘어섰다며 이는 올해 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1차 접종은 물론이며 접종을 완료한 인구 비율에서도 이미 미국을 넘어서며 델타 변이에 따른 위험을 크게 낮췄죠. 한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백신 접종자 중 0.6%만 심각한 증세로 발전했고 사망자는 0.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증화 사례가 지난 8월부터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입원 환자도 8월 말 23만여 명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3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국제백신연구소의 제롬 김 사무총장은 거의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같은 이야기라면서 아시아에서는 백신을 구할 수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죠. NYT는 이러한 현상은 서양과 동양에서의 정부에 대한 태도와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백신 이슈가 정치화, 양극화된 것과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백신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NYT는 아시아에서도 백신 반대 운동이 일어났지만 미국,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치인, 시민단체, 미디어의 영향력도 작았다고 분석하였죠. 또한 대부분의 아시아인이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NYT는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